지금부터. 지금 이 분야는, 그래요.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힉스 메커니즘. 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자연의 위치 에너지하고 그 차이를 미니마이저 시키는 길이 당신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수식으로 정해갖고 그 과정에 드러나는 모든 게 입자화되는 게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자연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건 자연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 자연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럼 자연한테 잘 보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자연하고 내 사이에 자연이 내한테 줄 때 이 차이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진입 장벽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걸 델타 S라 그래요. 네. 그밖에 없어요. 그걸 수식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랑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자연이 주는 거하고 내가 최대를 어떻게 빼들어내는가, 자연한테서 받아내는가 그 문제고,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함수가 나그랑제아니고, 나그랑제는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힉스 입자의 질량이, 힉스 입자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면 바로 그 나그랑제아는 정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양이요. 그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힉스 입자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스칼라 포텐셜을 빼들어 오는 거예요. 빼들어 오는 게 아니고 운원에 떡 하나 준다고 그 말이에요. 안 울었던 거예요. 누가? 입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우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힉스 필드가 그 스칼라 포텐셜이 야 그만 울으라고 떡을 한 덩이 툭 띄주는 거예요. 그걸 많이 띄주면 무거운 입자가 되고 적게 띄주면 가벼운 입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그랑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나그랑제는 뭔가, 여러분 삶의 나그랑제는 뭔가, 지구의 나그랑제는 뭔가, 전자의 나그랑제는 뭔가, 양성자의 나그랑제, 그 모든 물리 시스템에는 나그랑제안을 알면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그랑제안 함수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위의 원리를 갖고 나그랑제안 공식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입자에 대해서 나그랑제안을 경험적으로 요런 공식으로 나그랑제를 정해놨더니 입자를 다 예측을 하고 잘 맞더라. 요런 경험 수식들이 다 있어요. 오케이? 물론 그걸 뭐 맹탕한 건 아니고 디락 방정식 어렵습니다. 디락 방정식을 풀면서 물리학자들 감을 잡았어요. 디락 입자는 나그랑제 요런 형태다. 요런 형태다 하니까 전자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자 먼저 시작. 나그랑제안. 자, 거의 7개 나그랑제안을 먼저 적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블락은 나그랑제안 7개를 다 아셔야 돼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못해요. 물리학자도 이해 못해요. 이렇게 두고 봤더니 잘 맞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디락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디락 이퀘이션은 지금 가정은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생도 이해 못해요. 요게 아까 석사과정 책에서부터 나와요. 지금부터 모든 거는 필드입니다. 필드. 분위기. 필드, 이제 우리 조선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야, 냄새. 이런 게 생각하세요. 턱 들어가면 화장실 가면 꾸릉이 나잖아요. 그게 한 필드예요. 바깥에는 신선한 바람 나면 그것도 다른 필드고. 우리 박자세 훈련센터 오면 잡담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박자세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가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그거에 걸맞는 사람만 톡 튀어 오르잖아요. 그 톡 튀어 오르는 게 입자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힉스 필드에서 그 힉스 필드가 양자화돼서 입자화된 게 힉스라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힉스 장을 알아야 돼요. 그런 장들이 모든 입자에는 장들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그 스핀이 반정수인 2분의 1 스핀을 갖는 그 디락장. 그래서 이 모든 그 장을 표시하는 거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처음에 그 사이라 표시하는 장이 있습니다. 요걸 물리학자들이 스피너장이라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스피너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스피너장. 스피너는 그 디락방이 풀어본 사람 같으면 그 사이 1, 그 사이 2, 그 사이 2 해갖고 스핀업, 스핀다운 하고 반물질, 정물질 하는 그겁니다. 요거는 열벡터입니다. 열벡터. 예, 벡터입니다. 나중에 적어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된 스피너장의 나그랑제안은
스피너장의 나그랑지아는 뭐냐면, 자, 시간 없으니까 나그랑지아 적어줄게요. 이 나그랑지아는 L로 적었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나그랑지안 덴시티입니다. 나그랑지안 덴시티인데 밀도입니다. 4차원 시공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자, 너무나 아름다워요. 암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금방 보입니다. 요거에 바를 붙여줘요. 자, 바를 붙여서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 1, 파이, 아니, 크사이 1, 빨리 적어주고 설명할게요. 이거 잘 적으세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행렬을, 이거는 열벡터잖아요. 열벡터를 행벡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크사이 1, 크사이 2, 크사이 3, 크사이 4인데 이게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일 경우에는 여기에 컨저게이트를 이렇게 해준다는 이 표시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크사이 1에 크사이 컨주게이터, 크사이 2에 크사이 2의 컨주게이터 이렇게 또 내게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오셨죠? 그럼 이게 뭐냐면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실수 체계, 복수 체계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머리에 심지 않고는 이거 따라오기 어려워요. 이게 이 물리학자들이 20세기 돌아가 1900년부터 집합론이 나오고 실수에 정리해줬잖아요. 그게 정립이 되고 나서 그 시스템을 일로 다 옮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수학사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화를 해야만이 우주에 있는 실제 물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호는 계속 나옵니다. 이 기호는 이번 강의, 다음 강의 계속 나올 테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이게 그냥 멋으로 부리는 게 아니고 음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의미를 알아보면 여러분들 참 아름답다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또 드디어 헛수가 나와요. I에 그 다음에 감마 매트릭스가 나와요. 감마 U에 그 다음에 파샬 U가 나와요. 이건 4차원 시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M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질량입니다. 여러분 질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성꼴로 이게 나와요. 자, 이거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가 있고 이쪽엔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에 뭐 잔뜩 미분기호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겁먹지 마세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U가 붙었다면 이건 무조건 입자 물리학은 4차원 시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X, Y, G하고 T 하는 거예요. 요거 공간 3차원, 요거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일반 상생 이거 1, 이걸 0, 1, 2, 3 이렇게 매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4차원 시공을 말합니다. U가 나왔다는 거는. 그럼 파샬 U란 말은 뭐냐 하면 이걸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DX, DT 플러스 그 다음에 DX 그 다음에 DY, DZ 이렇게 해주는 미분이요. 오케이? 그걸 간단히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조건 U가 붙다면 시간, 공간, 4차원. 됐죠?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자, 빨리 의미를 따라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어텐션. 자, 어텐션을 봐요. 무조건 이거하고 이거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었다면 이거 두 개 곱해줬다는 말은 이거는 열벡터고 이거는 행벡터예요. 그러면 삼행 1열이잖아요. 이제 행이 3개고 그러면 이거는 1행 3열이잖아요. 행열에 이걸 꼭 해요. 3행 1열하고 1행 아니 나다. 이거 곱하기 1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1행 3열 곱하기 3행 1열 하면 요거 없어지고 없고 그러면 1이 나오잖아요. 1 숫자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일단 물리 방정식을 보다가 이게 보통 대학 과정에서는 이 기호가 거의 안 나와요. 양자과에서도 대학원 과정에 입자 물리학을 하면 밥 묻듯이 나오는 게 이 기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이 값은 실수란 말입니다. 측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세계란 말이고 그러면 요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감마 U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4x4 매트릭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트릭스 모르면 못 따라와요. 전부 다 90% 매트릭스입니다. 4x4 매트릭스. 그럼 왜 4x4 매트릭스가 되냐면 시간, 공간. 시간 1차원, 공간 3차원 이렇게 4가 나오죠. 여기도 시간 1차원, 공간 3차원 이렇게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엘리먼트가 몇 개냐면 4, 4, 16, 16개 엘리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방정식이 이 속에 16개나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축약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흐름이 생겨요. 커런트가 생겨요. 이 커런트가
우리가 전자에 가면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W 입자면 위커 커런트가 되고, G 입자면 중성 흐름이 되고, 그래서 이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 전류, 전압, 요걸 기본으로 해갖고 이걸 추상하는 겁니다. 전류, 전기 흐르는 걸 원자핵 속에 쿼커, 그 속에서 전류 이 흐름까지를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든 수학 기호입니다, 이게. 자, 요게 바로 라그랑지안입니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자,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미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분. 이거는 모른다 하고, 이거 미분 들어가니까. 자, 이게 뭐냐면 기본으로 만약에 이걸 위치 x라 두면 x를 시간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미분이 뭡니까? 4차원 미분이잖아요. 그럼 시간 미분도 있죠.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1 mv 자승이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속도가 2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 들어가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요게 V가 뭡니까? 미분이잖아요. 미분. 거리에 대한 시간의 미분이잖아요. 이게 미분이 들어갔다는 말이 요게 운동 에너지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질량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질량입니다. 질량이니까 이건 뭐냐면 위치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분해해보면 이걸 좀 추상화된 기호로 썼지만은 한쪽은 운동 에너지고 한쪽은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그랑지안을 델 S 이꼴 제로 하는 게 작용 이거잖아요. 이게 최소 작용이잖아요. 이걸 무조건 제로로 보내는 그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그거요. 그리고 우주가 사람이 지구가 꽃이 어떤 식으로 사람이 작동하는가 묻는 문제로 물리학으로 바꾸면 전부 다 L 값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L 값이 어떤 함수로 주어진가 저렇게 주어지면 저걸 적분을 하면 작용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작용이 바로 대칭의 명령을 받아갖고 작용의 대칭이 바로 작용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 모든 게 딱 하나의 함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그랑지안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전자, 페르미 입자. 요게 바로 그 디락 방정식 해갖고 디락 입자라 그러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디락 입자에 대한 라그랑지안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쿼커, 업쿼크, 다운쿼크에 대한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빨리 이걸 확실히 정립을 해놔야 이론을 나갔습니다. 이거의 라그랑지안은 이제 보세요. 그냥 거저 묶이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전자 이게 이 쿼가 쿼이란 말입니다. 업쿼크, 다운쿼크, 차음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그 쿼의 스테이트 펑션에 바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확률 흐름에 관한 겁니다. 확률 흐름에 관한 그대로 안에 있는 걸 적어주고 그 다음에 Q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그랑지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포톤입니다. 삐딱이 광자화하면 AU라 적어요. 요 U라 나오면 이건 4차원입니다. 무조건 시간 공간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그래 빛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알고 싶으면 빛도 최소작용 법칙을 준수해야 되잖아. 빛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고 싶으면 이 라그랑지안을 찾아내면 돼요. 그럼 라그랑지안이 뭐냐 하면 자 이제 어렵습니다. 이때 라그랑지안은 자 이거 엄밀히 라그랑지안이 아니고 라그랑지안 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간단히 부르는 거예요. 요 L은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요게 뭐 장텐스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적었어요. F의 뉴 두 인덱스가 붙어요. 이건 텐사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요걸 또 한 번 더 적어요. 이거 뭐 한정하겠어? 이렇게 적어요. 윗지수, 밑에 지수 적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JU 이게 흐름입니다. 커런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류입니다. 전자기력에서는 정확히 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류에 AU 요 장이 들어가요. 요 필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요는 그냥 포톤을 말합니다. 포톤 필드입니다. 포톤 필드의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질량이 없는 포톤 필드고 힉스 메커니즘을 갈 때 질량이 있는 포톤 필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요 상수는 관례적으로 적습니다. 개수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거는 텐사입니다. 텐사양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일단. 텐사양이고, 전자기장의 텐사양이라 생각하면 되고, B의 뉴의,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동일합니다. J 뉴, 이게 커런트입니다. J는 커런트. 이 커런트에 B 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질량 텀이 나옵니다. 질량 텀이, 여기에는. 여기는 질량 텀이 없어요. 그래서 포톤은 질량이 제로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 포톤 질량이 제로입니다. 어떤 것만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M 자성의 B 뉴의 B 뉴. 전부 다 텐사 노테이션이니까요. 이거 텐사입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W 스테이트 펑션이 있어요. W 상태 함수. 이게 바로 W 입자입니다, 나중에. 이게 W 장인데, 이게 입자화하면 그 유명한 노벨상 받았던 이 입자입니다. W 뮤. 이게 W 입자입니다. 일단 이게, 이 장이, 이 필드가 입자화하는 게 W 입자입니다. W 입자 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W 뉴의 마이너스 커런트, 바로 이게 위크 커런트입니다. 그 유명한 위크 차지 커런트입니다. W의 W 뉴가 되고, 여기서 질량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플러스 2분의 1에,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매트릭스 형태로 적어야 돼요. U의 M 스퀘어의 W 뮤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부터 이론을 전개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수식을 이제 먼저 이걸, 자, 나머지 또 세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힉스 입자가 안 나왔어요. 요 W 입자까지. 요거 두 개는 광자를 이해해요. 자, W 입자 가지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실수 파이에 대한 나그랑제는 뭐냐 이거요. 네, 파이는 그냥 파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파이에 대한 나그랑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 나그랑제는 L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는 앞에 미분 형태가 안 보이죠? 이건 미분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이 앞에 나와요. 이 개수들이 자꾸 헷갈려요. 파샬 U의 파이에, 그 다음 밑에 파샬 U의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M 자성 파이 자성이 돼요. 이 실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체계 했는 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는 지금 현대 물리학 할 수 없습니다. 수학의 숫자의 그 무리수, 그 다음에 초월수 뭐지 했잖아요. 그런 거. 그거의 분류를 모르고는 물리학 할 수 없습니다. 그 수학이 하고 그만큼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복소함수에 대한 나그랑 제한입니다. 복소함수. 그리고 이 파이는 복소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타 1 실수부 플러스 I 에타 2 헛수부 이오타 2 이렇게 표시된 복소함수에 대한 나그랑 제한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물리학자들이 관례상으로 요 앞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붙여요. 요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게 조금 헷갈립니다. 이때는 이 함수가 복소함수입니다. 복소함수의 나그랑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복소수로 표시된 함수. 이거 나그랑 제한은, 자, 빨리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L, 나그랑 제한은, 나는 무조건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L은, 자, 요거에 앞에 개수가 붙으면 이 앞에 개수가 없어져요.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샬 U의 파샬.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복소수기 때문에 여기는 컨주게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쪽은. 그 다음에 파샬 U의 파샬.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도 저 질량항에도, 질량텀에도 개수가 없어요. 1이요, 개수가.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하면 M 자성, 자, 요거 적는 거 보세요.
파이 컨주게이트 파이를 적어줘야 돼요. 요 노tation 못 따라오면 뒤에 다 헷갈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걸 잘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뭐 이해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까지도 힉스 입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선은 그러니까 이중항. 이중항에서 바로 힉스 입자, W 입자 질량까지 오늘 유도를 할 거예요. 나그랑지안이 지금 하는 나그랑지안 그 사이 요것도 파이로 표시하는데 요거는 이중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루트 네 이중항을 이쪽에 파이 1, 파이 2로 적고 잘 들었어요? 이 두 개의 함수, 이 집합의 행렬의 엘리먼트 중에 요 엘리먼트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H 플러스 V로 두고 푸는 게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이때 힉스 입자고 이 V가 진공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진공 필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 계획을 다 따라오셔야 물리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다리 끌고 있는가를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걸 뭐라 하냐면 요게 실수 같으면 실함수 이중항. 요걸 이중항이라 그래요. 이중항. 여러분, 이중항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중항, 이중항, 삼중항, 사중항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원소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중항이라 그래요. 이거는 원소가 하나잖아, 하나. 복소수 하나잖아. 됐나요? 이거는 원소가 안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수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의 나그랑지안이 어떻게 되느냐? 나그랑지안은 L은 잘 따라오세요. 여기 앞에 요 개수가 붙었기 때문에 개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파샬 U의 시공에 대해서 4차원 편미분을 하는데 어텐션 요거의 정로 이거는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복소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알죠? 파이가 만약에 3 플러스 4i라 하면 파이에 요걸 컨주게이트라 그래요. 컨주게이트 하면 3 마이너스 4i가 돼요. 근데 자, 지금 어텐션 여러분들 오늘 요 기호를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는 그동안 저한테 잘 따라왔어요. 네, 요 빨간 거 적어줄게요. 요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구별이 어마어마한 구별입니다. 근데 요것은 지금 뭘 쓰느냐 하면 요 단검을 써요. 이렇게 됐죠? 이걸 대제라 그래요. 양자역학에서. 자, 어텐션 이 대제란 말은 자 A라는 행렬이 3, 그 다음에 4i, 7i, 마이너스 7i, 5로 합시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요거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그럼 A 대제란 말은 뭐냐 하면, A 대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하고, 이게 행이잖아요? 행을 열로 바꾸고, 3, 4i를 적고, 그 다음 마이너스 7i, 5로 적고, 전체하고, 요 표현은 뭐냐면, 복소수를, 헛수를 바꿔주라는 거야. 헛수의 부호를 바꿔주라는 거야. 이 헛수잖아. 이게 헛수잖아. 그러면 이 헛수의 부호를 바꾸면 이거는 플러스 7이 되고, 이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이 두 오퍼레이션이 합쳐진 걸 이렇게 적습니다. 어텐션. 자, 여러분들, 고급 물리학을 하는데 이 베타를 모르거나, 아니, 행렬을 모르거나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따라오세요. 요걸 대제라 그래. 대제란 말이 단검이에요, 단도.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요거는 복소수에 대해서 그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란 말이고, 요거는 요 자체가 행렬입니다. 이 파이가 행렬로 주어졌어요. 요 행렬로 주어졌잖아. 오케이? 예. 전부 다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모르고는 아예 양자역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과정은 행렬. 행렬은 뭐라 그랬어요? 회전운동이라 그랬죠. 회전을 잘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삼각형 회전식 했잖아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오케이? 행렬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요 함수는 요걸 알아야 여러분 힉스 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을.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고, 이거 어려워요. 이걸 전체 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샬 U의 파이의 여거의 대거입니다. 여거에 단검을 붙이고, 그 다음에 파샬 U에 대거 해주고, 이게 행렬이란 말입니다, 이게. 행렬이고,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 질량도 행렬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입니다. 근데 이건 행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거의 대거에 행렬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질량 매트릭스의 제곱 넣어주고 이걸 해줘야 돼요. 예, 이 노테이션 모르고는 아예 못 풉니다, 문제를.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는 노벨상 받은, 2012년에 노벨상 받은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걸 푼 겁니다, 이걸. 이걸 풀면 힉스 질량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오케이? 자, 이걸 자, 이해해보세요. 자, 힉스 필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우리 우주입니다. 전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시공이 지금 이제 지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진공밖에 없잖아요. 그 진공을 말합니다. 이 진공이 미세하게 원자 핵 레벨로 극미 구조를 보면 야들이 어떻게 됐냐면 정지해 있지 않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델타 P, 델타 X 이거는 바로 불확정수 원리해 갖고 이 진공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을 칩니다.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끊임없이 요동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진공 자체의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양성자 거의 250개 정도 질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질량이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 바탕을 뭐라 그래요? 우주가 잠겨있는 이 바탕을 지금 물리학에서는 힉스장이라 그래요. 힉스장이 양자 요동을 해서 순간적으로 기포를 만듭니다. 물 속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 똑같아요. 기포 뽀뽀뽀 생기잖아요. 이 기포가 되면 힉스장이 양자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자화된 힉스장을 힉스 입자라 그래요. 힉스 입자의 질량은 얼마냐 하면 126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수명은 얼마냐 하면 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세커요. 그게 다 측정돼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전자다, 양성자다, 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이 힉스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양성자를 설명해. 양성자보다 그때 업콕 있잖아요. 업콕은 이 힉스장을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이렇게 촘촘하게 통과해요. 충돌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 충돌할 때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게 뭐라니까, 이게, 손뭉치라 생각하고, 이 손뭉치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개미가 빨리 지나갈수록 몽알이 지겠죠? 그 몽알이 지는 개미 한 마리가 손뭉치를 지나갈 때 개미 줄레로 솜털이 덩어리 지는 그 덩어리 양이 바로 양성자의 쿼크의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는 야사빠르게 살짝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질량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주 미꾸라지처럼 힉스장하고 키스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떤 인텍스 안 하고 지나가는 그 입자를 뭐라 하냐면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걸 포톤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이 포톤은 힉스장하고 인텍스를 하지 않는가? 그게 이 식을 풀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식을 풀면 이게 다 나오는가를 원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 말 속에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세계면 이게 자연이면 입자가 일로 지나갈 때 야가 그러니까 전자든 쿼크이든 포톤 입자든 이 힉스장하고 인터랙션하는 과정에서 질량을 얻게 돼요. 근데 이제 빛은 질량을 못 얻어요. 못 얻는 대신 빛은 자유를 얻어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빛은 우주 끝까지 스탑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을 많이 얻으면 대가로 뭐냐면 그 안에 갇히게 돼요. 많이 못 움직거려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원자핵 속으로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왜 전자 질량하고 양성자 질량하고 입자마다 질량이 다른가? 그 다음에 그 힘이 미치는 영역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야기가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는 게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뭐가 됐든지 여기 대칭 구조를 깨면 안 돼요. 대칭 구조를 깨지 않으려고 이 속에서 잉여 텀이 나오는 걸 서로 상쇄를 시켜버려요. 그 상쇄 시킬 때
뭐냐면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는 그 약한 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크 보존의 장이 게이지 장이 생겨요. 그래서 게이지 장이라는 게 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